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한 걸 보고 많이 놀라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말 놀라셨을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우리가 이 왜 떨어졌는가, 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첫 번째로는 현재 보시는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 청산 맵입니다. 이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이 노란색 지표 있죠? 이게 가장 많은 매물들이 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해서 현재 대규모 청산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미 고점에서부터 누군가는 매도해 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물량도 아니라 정말 엄청난 물량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물량이 많이 청산됐다고 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산 규모가 엄청나도 결국 손바뀜이 중간에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상승을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비트맥스의 고래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이 방향을 볼 때는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꼭 이 비트맥스 고래 흐름을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얼마나 또 정확한지 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이번 하락 당시부터 이 비트맥스 고래들의 매수벽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매수벽이 있다가도 없어지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반복된 흐름들이 지속해서 나오면서 이번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매수벽, 매도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수벽 규모를 보게 되면 자, 57.5K 구간에 10M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려 1000만 개나 걸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리고 이전 상황들만 봐도 마찬가지로 매수벽이 형성되면서 꾸준히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매수벽이 사라지지 않고 버텨주기 때문에 이상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이 매수벽, 매도벽을 흐름을 볼 때 결국 이 비트맥스의 고래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이 흐름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26일에 자료 올려드린 거 보셨죠? 자, 이게 바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이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나온다는 이런 신호인데요. 이렇게 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이렇게 알람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자,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지표가 나타냈을 때가 바로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이 변곡점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청산이 되게 많이 됐었고, 마찬가지로 비트맥스 고래들도 매수벽을 치운 상황에서 관망을 거의 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스퀴즈 알람이 났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꽤나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만큼 현재는 나쁜 이슈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여전히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원화를 이체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알트들, 비트들을 매수를 하죠.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향한다,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시장 안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초반부에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슈퍼랠리가, 이 급등이, 상승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10월 전후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왜 10월인가를 알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유입이 돼야 그만큼 시장도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그 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하려면 누군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든 뭐든 간에 명목 화폐를 가지고 사야 됩니다. 자, 그럼 그 통화가 결국 유동성 자금이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M2 유동성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지난 2013년, 14년 당시에
비트코인이 크게 급등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17년, 18년도, 21년도 마찬가지로 어떻죠?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만큼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유동성 자금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보면 어떻죠? 유동성 자금이 정말 많이 미비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이 증가해야 이 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유동성 자금이 언제 어떻게 또 왜 이렇게 증가를 하는지 우리가 이걸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유동성 자금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이 유튜버 분들 말만 들어보면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옐런의 바이백입니다. 자, 이미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바이백을 한다는 것은 국채나 화이사채를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5월부터 시작을 했고, 국채를 사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시중에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국채를 1조를 사들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조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이 이제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로는 테이퍼링입니다. 이 테이퍼링도 이미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긴축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역할이죠. 지금까지도 테이퍼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 국채를 600억 달러씩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6월부터 2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인데요. 이 테더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해서 어떻게 됐죠?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지고는 사실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큼 큰 규모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야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바로 이 TGA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의 잔고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잔고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TGA 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잔고가 감소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잔고액을 보게 되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아직까지 꺾인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9월 말까지는 이 8,500억 달러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분기에 7천억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4분기는요, 이 대선이라 할 수 있는 이제 11월이죠. 근데 4분기니까 10월부터 해서 1,500억 달러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TGA 잔고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잔고가 줄어들 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12월부터 해서 이제 21년 언제 11월까지 바닥을 찍고 이제 쭉 감소가 되어집니다. 당시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당연히 20년 12월부터 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감소가 계속해서 됐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5K를 찍고 30K 부분까지 급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갔죠. 당연히 이런 영향들은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건만을 보고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23년 1월, 자, 1월 달부터 해서 잠깐 올랐다가 쭉 빠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비트코인 마차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끝까지 또 30K 구간까지 크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0월부터 줄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10월 달에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유동성 자금을 증가할 이슈가 9월 달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죠. 이제 9월 중순부터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슈퍼랠리 반드시 올 겁니다. 현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우리가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렇게 제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힘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